어느 정도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대학교 갈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뭐 부모님들이 본인 자식들을 되게 과대평가하신 분도 있지만은 과소평가하신 분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평범하게 그냥 중상위권 아니면 중위권 학생이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몇 점을 목표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가끔 한국의 그 문화가 그립지 않으세요? 어떤 사랑의 매 문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매주 수요일 찾아오는 아즈미톡입니다. 저희는 아틀란타 재미동포톡이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DK 스튜던트 석세스의 원장님, 제가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까요? 원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까요? 편하시게 하셔도 되긴 편하세요. 그럼 하지만 제가 오늘 원장님으로 그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K 스튜던트 석세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진짜 뭐 저희가 앞서 말했듯이 저희가 좀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번 꼭 모시고 싶었어요. 한국 하면은 이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 계신 이제 한인 여러분들도 좀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학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SAT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학원인지 어떤 것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일단은 입시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SAT 방금 말씀 주신 SAT라든지 아니면 ACT라든지 아니면 college application 에세이를 이제 도와준다든지 네. 아니면 AP 과목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과목 수업을 좀 도와주는 그렇게 좀 진행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은 네네. 뭐 저는 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학원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거의 일상화가 돼 있잖아요. 미국에서 저는 좀 느꼈을 때 미국이 그래도 약간은 뭐라 그럴까 입시 과열이 좀 다소 좀 적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있으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무래도 한국은 저도 뭐 한국 입시를 잠깐 하다가 온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뭐 야자도 하고 또 그 이후에 학원에도 가고 정말 새벽까지 공부를 하면서 좀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미국은 그거에 비하면 좀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또 조지아에 있다 보니 네. 뉴욕이나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 비해서는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학구열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요즘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타주에서 많이 유입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보도 많이 아시고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네네. 지금 학원이 스와니에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스와니가 또 나름 또 조지아에서는 또 맞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굳이 비교하자면 강남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거의 학점이 그 레이팅이 거의 9점, 10점 이렇게 되는 곳이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교육에 좀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을까. 정말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진짜 좀 예전에 비해서 제가 여기에서 있은 지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저의 반년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네. 근데 예전에는 뭐 쉽게 얘기하면 4.3이 뭐 랭크가 한 3위 정도 할 수 있었다 하면은 지금은 한 더 이상이 돼야 뭐 4점, 뭐 4.6이 돼야 또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게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요새는 뭐 AP 이런 거는 다 기본으로 해야 되고 스토리도 있어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제가 또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여쭤볼 건데 네네. 그러면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학원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말 그대로 학원이 뭐 피아노 학원 이런 예체능 학원이 아니라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들인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적정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나이 아니면 학원 그 원장님으로서 보셨을 때 언제쯤 시작하는 게 우리 아이들도 흥미도 있지 않고 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좀 적정 연령대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좀 뛰어놀기 좋아하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막 선호하는 아이들의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숙제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당연히 그렇죠. 네, 맞아요. 좋아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고등학교 아이들을 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학원의 기점으로 입시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아이들 같은 경우 성향이 좀 달라요. 어떤 아이들은 좀 멘탈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좀 습관이 잘 안 잡혀 있거나 음. 부모님 손에 억지로 이끌어 온 아이들은 일찍 시작을 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게 조금 어느 정도 내가 공부 좀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좀 메타인지를 하고 네.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그 학업이 끝날 때까지 안 오던데.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도 저희 학원에서도 네. 체계적으로 좀 도와주고 있어서 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진짜 이게 생각합니다. 환경이란 게 중요한 게 어느 정도 인간 뭐 심리상 가서 꼴찌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 가다 보면은 못했더라도 하나라도 주워 듣고 네. 뭐 물론 좋아지겠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좀 약간 저는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한국은 좀 공부에 질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거를 좀 만들어준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입시를 지금 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다 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게 한국에서도 되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점수로 쫙 이렇게 순위라는 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미국도 뭐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도 있고 또 유명한 대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를 가는 그 친구들이 좀 어떻게 매년 배출이 되나요? 학원에서도? 사실 뭐 아이들이 목표를 어디를 하냐에 따라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이비리그를 원해야 사실 아이비리그에 맞는 준비를 또 할 수 있는 거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 조지아에 특히 사는 아이들은 네. 아까 전에 학구열이랑 조금 비슷한 결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조지아에 좀 남아 있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스칼러십이 잘 돼 있고 하다 보니 효자들이다. 효자 효녀들이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높은 대학교를 또 원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꼭 신기하게도 매년 조금씩 그렇게 그 탑 20 안에 순위권 안에 드는 학생들도 입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듀크에 합격한 학생이나 뭐 UC 버클리나 이런 좋은 학교들에 이제 붙는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네네. 한국 스타일로 예. 현수막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다른 학원처럼 그렇게 좀 이렇게 실제로 해요?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전 고민을 하지만 농담이었었는데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장님으로 봤을 때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가고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소위 말해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사춘기가 좀 지나기도 했지만은 네네. 특히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미국 아이들이 좀 더 사춘기가 좀 늦게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아이 조숙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약간 한국의 중학교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저는 사실. 약간 진짜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도 힘들 텐데 그 와중에도 부모님들을 대하시는 것도 상담도 많이 원하실 거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저는 아직 아이도 없고 뭐 당연히 아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고등학생 정도는 아니니까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입시 쪽으로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SAT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네. 뭐 시험을 두세 번만 꼭 봐야 되냐 이제 이런 걸 되게 많이 질문하세요. 네네. 근데 사실 저도 궁금해서 입학 사정관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그리고 MIT 분들이나 아니면 뭐 조지타운이나 듀크 분들이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보면 네. 여러 번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몇 번을 봐야 되는 거냐 하니까 MIT 입학 사정관 분이 하시는 말씀이 70번을 봐도 상관이 없다. 소위 말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여러 번 봐도 상관이 없다 이런 네네. 거죠. 근데 가끔 조지타운이나 라이스 같은 경우는 시험을 봤던 거를 다 보내라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또 조지타운 그 입학 사정관 분께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런 게 있냐 하니까 트랜스페런시 때문에 그거를 일단은 다 보내라고는 한대요. 그러면 많이 보면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냐 했더니 또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학부모님들이 많이 아셨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입학 얘기나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거를 접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좀 신기한 얘기들도 많이 듣잖아요. 점수가 아무리 만점이고 준비가 돼 있어도 스토리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세요? 사실은 그 랭크에 따라 좀 전략이 바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재가 한 뭐 40 후반대고요. 조자택이 한 30 몇이 물론 그
엔지니어링이나 CS 쪽으로는 높긴 하지만 네. 그 정도 학교를 가면 네. 내가 아무리 뭐 브랜딩을 잘 하거나 그래도 실질적으로 점수가 뒷받침이 안 되면 네. 좀 거기에서 커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윗단계 레벨을 가고 싶은 학생들, 소위 뭐 하버드라던가 네, 그런 데를 네. 가고 싶은 학생들은 네. 그게 브랜딩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네. 좀 가기 힘든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그러니까 특정 정말 너무 인기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만점자들만 지원을 하니까 네. 그 안에서 분간이 되려면은 뭐 한국에서 보면 약간 논술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군요.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스를 대외 네. 활동을 어떻게 좀 자기 스토리도 좀 있어야 되고. 네. 그게 본인- 그러니까 실제인 거네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학생이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네.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원하는 그런 데를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게 진짜 현실이긴 하군요.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저게 저 정도로 진짜일까? 약간 그랬었는데 네. 아 그렇게 들으니까 맞아요. 그쪽 학교 가신 분들이 다시 새삼 멋있게 보이네요. 그래서 SAT 한 1570이어도 네.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 네. 또 떨어지는 학생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공부만 잘한다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동안 가르치면서 뭐 이런 걸 해보니까 그 학생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빨리 오더라. 그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사실 이거는 영업 비밀이긴 한데. 네. 그럼 조금만. 네네. 그러니까 저는 SAT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좀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지선답 4개의 정답 중에 3개가 뭐 singular이면 뭐 그 나머지가 plural이면 그게 정답일 때가 있고요. 네, 문제 푸는 법. 네, 문제 예. 푸는 법에 있어서. 네네. 아니면 뭐 유니크가 나오면 좀 일단 배제를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네네. 그래서 뭐 문제 푸는 법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공부적인 습관에 있어서는 네. 사실 보통 저희가 단기 기억력을 장기 기억력으로 좀 넘겨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네. 오답 정리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수업이 끝나고 5분 이후로 오답 네. 정리를 하는 거랑 네. 뭐 30분, 1시간 뭐 그 다음 날 하는 거랑 이제 기억력 차이가 손실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 학원에서도 그런 스킬들을 다 네. 하게끔 많이 붙어서 해주시고. 네. 오, 혹시 학부모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되게 원하실 것 같기도 해요. 궁금하신 거 당연히 많으실 거고. 근데 그런 학부모님들한테 약간 공통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나 해주시는 말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생각나는 건 많은데 아무래도 저는 솔직하게 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목표 한 대까지는 못 가더라도 네. 그래도 거기 근처엔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대부분 좀 시도를 하다가 나는 이거 아닌가 하면서 또 다른 방법 뭐 SAT를 하다가 ACT로 우회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약간 목표를 기준치를 낮추더라고요. 근데 미리 계획을 세우고 네. 좀 포기만 안 한다면 네. 이게 SAT 같은 것도 스탠더다이제이션 테스트이기 때문에 누구나 여러 번 노출이 되고 자주 접하다 보면 그렇게 잘 볼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오히려 약간 중간에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부모님들도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아무래도 또 금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기본이 탄탄하거나 습관이 돼 있는 학생들은 네. 그거를 또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점수로 바로 결과가 나오는 친구가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전에 이미 배워야 되거나 길렀어야 하는 부분들을 못 기르는 학생들은 아무래도 시간의 편차가 조금 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점의 점수도 또 다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일단 기초가 없으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거야. 네. 뭐 당연한 거지만은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으면은 네. 좀 더 원하는 결과에 더 근접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약간 정형화된 한국 학생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진짜 한국에서 막 넘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나고 자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 학생들 사이에 좀 차이점이랄까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좀 수학을 기본적으로는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로 봤을 때도 좀 문법 쪽을 잘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좀 많이 알고 있거나. 네. 그래서 한 친구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친구였는데 네. 공부를 좀 꽤나 잘해서 SAT 시작 점수가 한 1,400점 정도였어요. 네. 근데 목표 점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독해 같은 게 약하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를 좀 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건드려 주니까 네. 점수가 확 올라가는 그런 것도 좀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신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수학을 봐도 네. 그 정답이 정답같이 나오잖아요. 아, 네. 이게 딱 보면은 정답이 맞겠다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소수점 세 자리, 뭐 두 자리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게 답일까? 그 보기랑도 비슷하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신기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틀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네. 정답 같이 보이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의심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도 약간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면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들이 그래도 저는 궁금한 게 영어에서 많이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현장에서 보실 때는 뭐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단어 위주의 공부라던가 문법 위주의 공부를 하니까 시험에서 그렇게까지 불이익을 많이 보지는 않는 건가요? 시험에서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 습관이 좀 어느 정도 네. 예, 길러진 학생들이 좀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아. 미국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 공부를 뭐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네. 지구력이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쉽게 좀 포기를 한다든지 아, 예, 그런 경우가 오히려 많아서 네, 그리고 네. 미국에서 또 여기서 나고 자란 학생들은 이거를 저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그냥 자주 접하고 부모님이 얘기를 해서 아는 거지 뭐 한국어의 문법이 뭐 어조가 뭐 맞죠. 이렇게 예. 그렇진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좀 여기에 태어난 학생들도 그런 문법들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다루다 보면 본인들이 점수의 도약이 또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딱 정확하게 느낀 게 저희도 한국어 시험 뭐 지금 당장 가서 뭐 좀 급수 보면은 네. 틀리는 거 많을걸요. 맞아요. 네, 맞춤법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 자녀가 한국에서 막 와가지고 좀 힘들어하진 않을까? 그럼 또 오히려 좋을 수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SAT를 본 적이 없으니까 뭐 지금 아마도 수능 점수도 저희가 봤던 때랑 많이 다를 거예요. 뭐 저 때는 뭐 500점 만점이었나 4점 그것마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SAT는 몇 점 만점이고 그리고 약간 굳이 점수를 나누자면은 어느 정도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거고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대학교 갈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일단 먼저 SAT 만점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600점. 1600점이죠. 네네, 맞습니다. 1600점을 맞는 사람들이 있겠죠. 수능 만점자가 있는 것처럼. 있긴 하지만 네. 좀 드물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뭐 수능 어려울 때는 네. 뭐 한두 명밖에 안 나오긴 하니까 맞아요. 전국에서. 네. 만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듣기는 했지만 네. 직접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억나는 최고 점수. 제가 봤을 때는 1570, 1570? 예. 1580이면 문제 그래도 몇 개밖에 안 틀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면 UGA 정도 간다고 하면은 네네. 한 몇 점 정도를 좀 목표로 해야지 가능할까요? 그 학교에서 전에 있던 데이터들을 기점으로 평균을 해서 나타내는 그 표가 있어요. 네네. 그 표를 보면 이제 1400 한 20, 30이면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네네. 커트라인에 좀 들 확률이 많이 높다. 네네.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요. 물론 변수가 있긴 합니다. 뭐 1300점이어도 붙는 학생들도 있고 그것보다 낮아도 붙는 학생도 있지만 그 정도 점수면 그래도 조금 안전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무래도 내신도 중요하니까, 예, 네, 맞습니다. GPA도 중요하니까. 네네. 그러면은 좀 약간 소위 말해서 좀 좋은 학교를 가고 싶다고 하면은 네. 몇 점 정도를 목표로 해야지 좀 우리 아이가 이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할까요? 몇 점을 목표로 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탑 탑 정도는 아니고 네. 저희가 들으면은 아는 학교 정도. 네. 예, 다른 타주에 있어도 좀 네네. 들으면 알만한 학교들. 뭐 예를 들어서 University of Michigan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NIU라든지 네. 그런 학교들은 뭐 1400 후반대나 그다음에 1500 뭐 초반이어도 네네. 충분히 그 뭐 다른 거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네. SAT 점수로만 봤을 때는 가는 학생들을 꽤 많이 본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 했을 때 네. 뭐 부모님들이 본인 자식들을 되게 과대평가하신 분도 있지만은 과소평가하신 분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럼 평범하게 그냥 중상위권 아니면 중위권 학생이라고 했을 때 네. 현실적으로 몇 점을 목표를 하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약간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도와드리면은 아이가 정말 부족하지 않다는 가정하에 네. 가능합니다. 가능한 점수가 몇 점 정도일까요? 저는 뭐 만약에 기준점이 뭐 아예 없으시다 그러면 일단은 한
1450까지는 목표를 1450. 하는 게 좋다. 네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표는 항상 높게 잡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야 중간에 아까 같이 이렇게 좀 풍파가 왔을 때 네. 그거를 좀 견딜 수 있는 아, 예, 그런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네네.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학원을 다닌 친구들이랑 안 다닌 친구들이랑 평균적으로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 네네. 학원을 입학하면은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한 몇 점 정도가 상승이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뭐 여름 방학에 학원을 오는 거와 네네. 학기 중에 오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여름 방학에 오게 되면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열심히 한 기준으로 치면 한 200점 정도의 오 200점 도약은 정도요. 예, 오르는 것을 좀 많이 오. 봤던 것 같아요. 1400이면은 빨리 오세요. 1600 맞게. 시작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네. 네, 농담이고. 네. 아 근데 그 정도 효과를 본다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진짜 뭐 자녀가 진짜 뭐 나 죽어도 학원 안 갈래 그러지 않는 이상은 한 번쯤 보내셔가지고 애들도 좀 공부하는 점수 오르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도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정 댓글란에 학원에 대한 정보도 좀 올려놓을 테니까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준비한 얘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원장님으로서의 당부의 얘기랄까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또 AP exam 시즌이기도 하고 네. 좀 바빠서 숙제를 많이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예,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좀 많긴 하지만 뭐 그 안에 우여곡절도 있고 네. 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좋은 결실까지 맺을 것 같아서 네. 예, 힘내라고 말을 전하고 싶네요. 가끔 네네. 한국의 그 문화가 그립지 않으세요? 어떤 사랑의 매 문화. 저도 그 세대를 잘하긴 했지만 네, 네. 근데 다행히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또 잘 또 얘기를 하면 네. 또 따라주고 물론 감정적인 아이들도 있긴 해요. 또 이렇게 부모님의 상황이 좀 많이 어려우시거나 그런 환경이 있는 친구들은 좀 그래서 막 가끔은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표정에서 보이거든요. 그럼 아. 따로 불러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다행히 뭐 아이들이 막 정말 이야기를 거부하거나 그런 정도는 못 봤던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계속 듣는데 네.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 애들이 원장님 만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되게 안정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어, 그 에너지가 아, 애들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가 장난으로 이렇게 하셔도 네. 너무 이렇게 한결같이 해주시니까 제가 다 안정이 되네요. 네. 제가 좀 그런 아우, 걸 좀 받아줬어야 되는데.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네. 좋아서요. 아, 학생들이 너무 믿고 의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뭐 말할 거 없고. 예,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아이를 낳아서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수완이 입시 명문으로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저희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한 1년여 만에 뵌 것 같아요. 또 꾸준히 연락도 주시고 또 저도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모시게 되는데 오늘 어떠셨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저도 조금 긴장을 했는데 네. 말씀을 너무 잘 풀어주시고 질문도 이렇게 잘 주시고 또 재치 있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다음에 한번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수능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한번 SAT 좀 마무리가 되고 입시철이 좀 끝나고 나면은 한번 또 초대해가지고 네. 정말 궁금할 게 많으실 거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학부모님 한번 같이 섭외해서 실전적으로 한번 얘기를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자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재미톡 매주 수요일 날 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매주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또 DK 숙전 석세스 학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확인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연락처도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